광주 MBC 특별기획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길을 묻다.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마음껏 예술의 창작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공간을 소위 말하면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다. 제3부 이병훈 추진단장의 미리 가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광주의 희망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우리 문화의 창조적 미래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흥보가 중에 박타는 대목 많이들 좋아하시죠?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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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하는 대목인데요. 어쩌면 이곳 광주가 비워내고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새로운 문화로 가득 다시 채워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건설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이지요. 이병훈 추진단장님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습니다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비오늘도 채워지는 거. 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아마 노래로 적절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런가요? 제가 사실 드라마 대장금에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하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대장금을 제작하셨던 분도 이병훈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그 성함이 같으신데 그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처럼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아시아인들의 가슴을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그 대장금 같은 경우에 그 이란의 테헤란 방송이 한 90% 정도 시청률을 자랑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문화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시아 같은 문화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복합 문화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지금 내년만 해도 중국의 광저우에서 복합 문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홍콩은 이미 또 그런 서구령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에스플래네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공연장, 전시장 이걸 전체적 복합문화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도시 재생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게 뭐 아부다비도 그렇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서도 이곳 광주처럼 그 문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군요. 근데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성공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아시아 문화의 전당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괜히 가슴이 설레어지던데 아마 단장님께서는 훨씬 더 가슴이 뛰실 것 같아요. 개관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시아 문화 전당이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전진기지 역할을 할 거인데 이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2년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5.18 별관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2014년을 목표로 해서 갑니다만은 어떻게든 그 전에라도 광주 시민들이 너무 좀 지쳐 있잖아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라도 부분 준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돈을 못 쓰고 막 그 불용이라든가 이월시켰던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이제 예산을 적게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더 이상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 민원이 있게 되면 이 일이 제때 준공이 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저도 살짝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는 장소가 이 5.18 사적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었다면 다른 공간에 세웠다면 훨씬 개관이 빨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굳이 이곳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추진단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광주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해서 장소를 여기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아마 제대로 준공이 되면은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문제는 뭐냐? 뭐 5.18의 가치와 아시아 문화 전당이 추구하는 그 문화의 가치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참 그걸 잘 녹여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저게 전당이 완공되면요. 그동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좋은 시설을 지은 것보다는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는 곳에 지은 것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곳에 바로 광주 옆 동네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근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하면 쉽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거든요. 도대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뭐냐. 근데 더 쉽고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참 말이 길죠. 길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특히 그 말 중에 중심이라는 말이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 서울도 아닌 강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교류.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마음껏 예술의 창작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공간을 소위 말하면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그곳이 강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아이디어는 좋고 돈은 없어요. 나는 어디 파키스탄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광주 와서 예술적 혼을 불사를 수 있다. 지금 뉴욕이라든가 파리라든가 우리 예술가들도 거기를 가서 많이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를 파리나 뉴욕이나 베를린 같은 도시를 광주로 만들어보자. 이게 진짜 꿈이에요. 그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느낌의 내가 중심에 서 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마당이 되어서 판을 벌려주는 그런 곳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 아시아 문화의 판을 벌려주는 도시가 바로 광주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전당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복합 문화 시설 중에서 특히 이 전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이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 발전소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 이꼬르 경제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게 가장 큰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의 향수 기능이죠. 정말 광주 시민들이 문화적인 그 갈증, 욕망,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정말 광주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권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능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고
세 번째는 랜드마크적 기능입니다. 네. 비록 건물이 지하로 들어갔지만은 기능상으로 정말 여기는 정말 문턱이 없는 네. 창작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목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문화 외교의 거점을 삼고 싶다. 지금 이제 한중일 3개국만 보더라도 네. 중국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고 또 일본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에 문화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국가의 장관님들끼리 만나면은 네. 그냥 서로 그냥 적절히 네. MOU나 체결하고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시설이지만 전당을 놓고 전당에서 국가 간의 교류도 하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할 수 있고 네. 모든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외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네. 높이는 네. 그런 기능을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입장에서요. 저는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 창극과 같은 전통 공연을 이렇게 더 빛이 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떤 서구의 문화, 그 음악 문화를 위한 공간이 아닌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곳에 들어서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해서 현대화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판소리 같은 경우도 판소리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발전도 돼야 될 것이고 또 공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문제는 2,000석짜리 규모가 네. 어떤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네. 그렇게 가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아시아권에서도 이런 공연장은 최초예요. 이게 네. 우리가 어떤 장르에 집착해서 그러니까요. 만 하면 안 된다. 모든 장르를 가급적이면 다 공연할 수 있는 네. 다목적 공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우, 우리 기대되네요. 박예리 씨도 나중에 뭐 충분히 네. 기량을 많이 쌓으셔서 네. 좋은 공연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네. 개관 일에 맞춰서 저도 열심히 수련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순히 공연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공간도 들어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간들이 또 함께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그건데 첫째는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다목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잘 모르신 분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광주의 저 문화회관 정도를 네. 생각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네. 여기에는 이제 공연장도 있고 네. 전시장도 몇 개가 있냐면은 복합 전시관이 있고 어린이 전시관이 있고 네. 또 전체 한 3군데가 큰 게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광장도 한 5개가 나와요. 네. 도서관도 큰 게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집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죠.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시설에서 볼 수 없는 창조적 기능.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창조원이라는 예. 곳이 들어선다고 하던데 문화창조원 어떠한 일들을 하는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일까요? 창조원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광주가 어떤 문화의 발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에다 문을 열 거예요. 네. 세계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계적인 예술가들, 네. 이 사람들을 개관 때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을 네. 선발해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는 뭐 장르에 국한이 안 되죠. 뭐 소리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림 그리는 분들, 또 뭐 심지어 소설가, 네. 패션하는 분들, 네. 뭐 장르에 관계없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그 서로 토론하고 네. 교류하고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아.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도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만은 요즘 말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있잖아요. 네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네. 이제 드라마나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이라든가. 네,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은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이 누구냐? 결국은 예술가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자유롭게 영감을
예술적 영감과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전당은 그렇죠. 전당은 많은 인력들이 그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창의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창의력의 씨앗이 발아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으면 그 꿈을 펼치기가 어려울 텐데 바로 이곳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아 문화 정보원이라는 그런 공간도 생겨난다고 들었는데요. 아시아 문화 정보원은 그러면 아시아 전반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정보가 자리 잡은 그런 공간이 될까요? 지금 이렇죠. 우리가 요리를 하면은 뭐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깨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을 잘하고 배합을 잘해서 우리가 전통 요리도 있지만은 새로운 개발 음식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 창조의 원부자재, 원천 소스 이건 아시아에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아시아의 신화설화도 있을 것이고 신화설화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걸 잘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면은 영화가 되는 것이고 또 희곡 같으면 대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시아의 것에서 뽑아내겠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같으면은 아시아에 한 50여 개 얼마나 많은 음악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디지털 베이스로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된 걸 가지고 여기 창조원에 들어오시는 예술가들에게 저희들이 다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창의력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보원의 기능이 결국은 아시아 문화를 끌어모으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물 자원은 다 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면 루블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보십시오. 수십만 점, 수백만 점인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점이 디지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베이스로 이런 걸 전부 모으는 작업을 해서 창조의 원천 소스로 활용을 할 겁니다. 정말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소재들을 찾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워낙에 그 자료들을 모은다는 게 큰 방대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에서 모은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시아의 신화설화입니다. 신화설화인데 신화설화가 가장 풍부한 데가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하고 몽골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신화설화가 나오게 되고 우리랑 같이 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또 다른 쪽도 우리가 아시아의 그 신화설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할 거인데 지금 중앙아시아 쪽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전통음악 있잖아요. 전통음악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전통 음악을 잘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경향을 넣어 가지고 또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낼 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한 4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13개국 것을 전통 음악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춤 부분이 있어요. 아시아이지만 이제 춤은 좀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 서남아시아 쪽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확대를 시킬 거인데 그런 전통 춤에 대해서도 하고 또 전통 문양 있죠. 문양이요. 전통 문양도 우리 절에 보면은 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양이 있잖아요. 그 문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문화적 요소가 우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부터 차분히 모아서 저장도 하고 그 기능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고 찾으러 오는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 광주에 가면 그것들이 다 모여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송승환 대표님 만나서 대담을 나눴을 때 송승환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광 포인트와
문화 포인트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더 재미난 일이 아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일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저 옳은 지적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문화 따로, 경제 따로, 네. 또 관광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시대는 이제 문화가 바로 경제가 되고 돈이 되는 시대고 네. 또 관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리는 이런 사업도 그냥 순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광주를 찾아들 수 있도록 네.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연, 전시 이런 것도 네. 패키지 투어 같은 걸 만들 겁니다. 네. 패키지 투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네. 그런 네. 게 병행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다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네.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한 게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네.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어찌 보면은 저수지 역할도 하고 네. 또 발전소 역할도 해요. 네. 이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네. 해서 그 물이 쌓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네. 창조 기능이죠. 네, 네. 물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서로 교류, 네. 협력을 통해서 몰려들고 그걸 이제 창작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전당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전당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네. 하죠.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그 이제 7대 문화지구라고 네. 각 구청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거기에 7대 문화지구가 이게 또 앞으로 네. 조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그 밑에 하위 단위에는 마을 단위에 문화터나 문화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주민이 스스로 그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이게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섞어질 겁니다. 네. 전부 유계가 있어요. 네. 아, 또 다른 문화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진 부분인데요. 민주평화교류원 그리고 어린이 문화원이 이곳에 들어선다고 들었어요. 그곳들은 정말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특별한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사실은 아시아 문화 전당이 욕심을 많이 낸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민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아까 흥부가의 그 대박 터지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마 전당이 제대로 완공이 돼서 돌아가면은 광주 시민들이 저래서 저렇게 네. 그랬구나 하고 공감하실 날이 올 거인데 네. 민주평화교류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5.18 마지막 항쟁지구에서 광주 시민의 민주인권 평화라는 것도 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근데 보여주는데 5.18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시아의 그런 그 참 민주나 평화에 관한 것도 우리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다 같이, 보듬어서. 보듬어서 보여주고 또 거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또 세계 각지의 사람들 오면 안내도 하고 네. 하는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류하고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사람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네.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고 하기 때문에 네. 교류하고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짜 또 욕심을 낸 게 뭐냐면요. 네. 어린이 지식문화원이에요. 네. 어린이 지식문화원이라는 데가 엄청 큰 규모로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것은 광주 시민이 광주 어린이들 제일 혜택을 보겠죠. 네. 단순히 어린이 전시뿐만이 아니고 창작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린이의 예술적 감성도 높여주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아들 있잖아요. 네네. 심리치료하는 거, 네. 예술치료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다목적 네. 효과를 노린 데가 전당에서 욕심을 많이 냈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시설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 광주에다가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되고 나면은 엄청날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왔던 어떤 그냥 문화 시설들, 문화 공간들이 아닌 정말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또 광주시를 넘어선 아시아 문화인들의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시아문화전당은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0%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짓고 네. 운영도 100% 국가 예산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누구 것이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 것이고 아시아 사람들 것이고 세계의 열린 공간으로서 창작자의 공간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전당의 개관 시점에 전문 인력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창작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처음에 스토리텔링에 관계된 네.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가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것도 네, 해줘야 네. 되고 또 마케팅도 해줘야 되고 네. 또 앞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기능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 네. 그런 기능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광주 시민들에게 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광주가 그동안에 광역시에서도 가장 피폐되어 있거든요. 네. 침체되어 있는데 정말 광주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 네. 또 문화와 문화적 향수 또 늘어나고 또 경제적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그런 공간이 첫 번째 기능이 될 네, 것이고 또 나라 전체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아시아나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있는데 네. 대개는 그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짓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이 구도심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시아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서로 공존 공생한다는 네. 정말 그런 민주평화 정신이 있어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각국에 참 우리가 문화국가로서의 그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네. 또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마케팅 전략에 의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제 매력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네, 됩니다. 네. 그 매력은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컨텐츠로 보여지게 될 거인데 이렇게 됐을 때 광주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시설이라든지 공간이 다 이렇게 지어지고 개관을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 이게 아닐 텐데요. 그러면 그와 함께 그런 전략들이나 그런 프로그램 개발들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지요. 지금 대개 보면은 문화시설들을 짓는 절차를 보면은 네. 대개는 이제 평당 단가 얼마 해가지고 건물부터 지어요. 네. 건물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람 뽑고 프로그램이나 네. 콘텐츠를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그렇죠. 운영이 아주 더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당이 짓고 건립되고 나서 그때부터 프로그램 콘텐츠를 하면 늦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주력하는 거에 그 소프트웨어. 네. 저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뭘 보여줄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네. 콘텐츠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기획과 프로젝트들이 이곳 광주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꾸게 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죠? 아까 발목을 여기저기서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은 아마 이번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처음에 개념을 아주 크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그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봐왔던 것에 익숙해요. 네. 근데 봐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시고 네.
또 그런 데다가 이 전당을 짓고 있는 공간이 5.18의 마지막 항쟁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는 너무 지나치게 네. 이 시설 건물 가지고 집착을 해왔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대규모 시설 짓다면은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것도 문화 학습 과정이고 네.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네.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 일에 종사하면서 생각한 것은 네. 정말 좋은 시설이 있다 한들 네. 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 활동이 벌어지냐. 그 문화적 활동이 벌어지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네. 나하고 관계없는 것만 진행이 되면 또 네. 나하고 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크게 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화의 발신지로서 광주가 세계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하나 네. 있고 또 하나는 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글로벌한 프로젝트도 나올 것이고 광주 지역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와 네. 커뮤니티의 친화적인 네. 그런 프로그램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쪽이 어우러져 조화 속에서 갑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색깔도 말이죠. 한 색깔만 있다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문화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문화만 있다면은 느낄 수가 없을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다문화의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할 네. 거예요. 그 많은 문화를 수용하고 거기서 새로운 재창조를 해서 전 세계에서 광주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 패턴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끝까지 조난당하지 마시고요. 그런 꿈을 꼭 이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아주 멋진 생각, 그런 꿈을 가득 담고 있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참 거대하게 잘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운영이 어려워요. 운영이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공연장, 우리가 추구하는 공연장도 그냥 기획 공연이나 초청 공연, 네. 대관 중심으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네. 주 개념은 뭐냐? 여기서 새로운 이 공연물을 만들어내는 네. 창작, 제작 중심의 극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창 제작 중심의 그 극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빈 시간대는 또 대관도 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새로운 뮤지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공연물을 만들어낼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송승환 씨가 네. 그 난타란 걸 전용극장을 만들었잖아요. 재밌어요. 에딘버러라고 네. 영국에 네네. 그 축제에 가서 아트 마켓에 네. 출품을 했어요. 그렇죠. 그 에딘버러에서 벌어지는 그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네. 거기에 세계 각국의 공연들이 가서 모든 공연합니다. 공연들이 매 수천 개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극장주나 네. 기획자들이 그걸 봐요. 작품들을 사러 이렇게 자, 봐가지고 다니죠. 아 이게 되겠다. 네. 그럼 거기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발전을 시키고. 바로 그런 개념이 전당에 네. 들어있어서 전당은 이렇게 예를 들면 공연물을 만들면은 이게 아트 마켓이 형성이 돼요. 네. 10분짜리 이 소위 말하면은 그 데모 테이프라든가 네네. 쇼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10분짜리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 이게 가치가 있구나. 네. 그럼 투자할 수 있게끔 네. 우리가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는 그런 마켓, 시장도 네.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아주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술가들이 앞으로 예술도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정말 옛날에 예술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지금 안 그래요. 네.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창의력을 하면은 요새 또 저작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노래방 가서 조용필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 조용필 씨 통장에 돈이 딱 떨어져요. 네. 저작권이야. 앞으로 창작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네. 세계적인 동향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네. 또 일반 시민들도 또 거기에 예술가만 그렇게 돈 벌겠습니까? 네. 애니메이션을 한다면 또 수많은 그림들이 수작업하는 네. 그런 인력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네. 애초에 그 계획했던 그런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또 보완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보완된 기능은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비 종합계획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몇 년간 연구를 하면서
제일 기능 보강을 많이 한 게 이게 제대로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대로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주 시민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제일 많이 보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란 게 뭐냐?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렇게 많이 기능을 보강하고 또 하나는 전당이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운영하는데 네.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하면은 자생적 구조를 만들 것이냐.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뻥피드라든가 이런 루블이라든가 사례를 다 봤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말 수익 사업 같은 것도 가능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전당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네. 그게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보강을 많이 한 거죠. 이게 시설과 프로그램의 적정 조화, 네. 또 해년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데 결국은 말이죠. 뛰어난 예술 경영 감각도 필요하고 네.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펀딩도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네. 한데 역점을 둡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거대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듣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아주 성황리에 잘 맞춰졌다고 들었어요.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월드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정말 고심 끝에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 이제 전당 안에 예술극장이 있고 여러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컨텐츠 일환으로 지금 미리 네.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프로그램을. 네네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축제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네. 부담도 가졌지만은 이건 네. 전당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진했는데 21개국에서 42개 팀이 와가지고 서로 네. 이렇게 협연 같은 걸 많이 우리 네. 판소리 네. 팀하고도 오스트리아 팀하고도 협연을 하고 네. 거기에 또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도 보여지는 네. 것이고 제가 무엇보다도 고무됐던 것은 네. 광주 시민들이 그 비가 오고 하는데도 네. 자리를 지키고 열광하고 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참 일단 사람이 행복해야죠. 네. 머리가 아파. 행복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게 이제 전당의 컨텐츠로도 앞으로 내년에도 열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음악의 다양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네. TV 한번 보세요. 거의 아이돌 댄스 뮤직 네. 천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극히 일부 계층이 판소리 좀 듣고 네. 또 우리 트로트 네. 듣고 하는데 음악에 이게 너무 열버 계층이 네. 네. 좀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월드뮤직을 통해서 확인한 건 월드뮤직은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음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뮤직이란 게 그 나라의 고유 전통 음악을 에다가 대중성을 가미했다는 네. 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병훈 단장님께서는 문화가 미래다라는 책을 저술하시기도 하고 또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으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신데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무로 이 일을 맡아서 해오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참 그 안개를 헤치면서 정말 태평양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면서 1년 가면서 힘은 들어도 안개가 거치고 항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가장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네. 문제는 광주 시민이 가장 큰 1차적인 수혜자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참여도 필요하고 네. 제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조언도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 내용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큰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구라파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 역사가 있어가지고 네. 옛날에 좋은 건물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네. 약간의 프로그램만 넣어도 네. 뭐 문화도시 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 인프라가 약해서 지금 이런 시설도 지으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이건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네. 이건 그 앞으로 이제 광주의 희망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업무적인 일로만 질문을 드려서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노래를 하나, 소리를 하나 선물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만자맹이 눈을 뜬다. 지어 비금 추수라도 눈먼 짐승도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어이.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이었는데요. 신봉사가 눈을 뜬 바람에 세상의 모든 맹인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눈을 떠서 정말 밝은 세상이 되었다는 소리가 바로 이곳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에 우뚝 서서 아시아 전체를 밝히는 정말 빛골 광주로서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보았어요. 아, 이 소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상당히 결부된 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신봉사가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광주가 얼마나 그 문화적 소양이 많은 예양이었습니까? 근데 네. 지금 최근 한 몇십 년 동안에 좀 척박했죠.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심청가 있잖아요. 네, 우리 저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가 캐츠라는 곡이 있어요. 그렇죠. 그 캐츠를 보면은 전부 고양이들을 분장해가지고 네. 인간 세상을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와서도 공연했죠. 캐치를 네.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우리 스토리텔링이요. 네. 이런 심청가를 뮤지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심청가를 예를 들면 캐치와 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스 사이공이라고 있잖아요. 베트남 네. 전쟁을 위해서 네. 오늘도 5.18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참 예술적으로 부드럽게 네.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네. 그런 탄탄한 서사 구조를 잘 만들어내고 네. 하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심청가도 네. 캐치보다는 이제 의상이나 조명이나 스토리가 훨씬 네. 탄탄해요. 왜냐? 네. 인당수에 빠져 네, 죽잖아요. 네, 영왕님 만나러 가는데 네. 바닷속에가 얼마나 많은 고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영왕님도 있고 그걸 고양이로 새로운 분장된 판타지가, 캐치하고 비교하면은 네. 너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것들을 잘 뽑아서 네.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줘야 됩니다. 네. 난타가 왜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네. 이게 공감 구조라. 네. 우리가 이것도 전통 문화를 잘 소화해서 네.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큰 네.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겁니다. 아,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 궁금했던 점들이 이렇게 싹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뭐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그런 계획들인데 정말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문화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